이제 내 세상은 다 끝났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각자 생각하는 가치도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연의 주인공 소피는 지독한 일을 겪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소피는 과연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소피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소피입니다. 저에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서든 저를 쳐다보고 주인공이 되는 삶에 도취되어 살아왔습니다. 아쉬울 것도 남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소피, 너처럼 예쁜 아이는 처음 봤어. 소피, 정말 아름답구나. 어른들부터 친구들까지 늘 제 외모에 대한 칭찬뿐이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다 한 번쯤은 돌아볼 그런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제가 공부를 하기를 바라셨고 남들 앞에 설 정도의 끼는 없었어요. 그냥 지금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대학교에 가서는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오는 많은 남자들, 첫눈에 반했다는 고백들, 정말 피곤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관심, 시선 이런 것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책을 들어주겠다는 친구들, 밥 한 번 먹자고 조르는 친구들, 심지어는 리포트를 대신 써주는 친구들까지 무언가를 힘들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몇 친구들과 친하게 되었어요. 우정으로든 사랑으로든 제 옆에 있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으니까요. 그중 성격이 잘 맞고 잘 대해주는 친구들과 조금 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중 몇몇은 진지하게 사귀어보자는 고백을 받았지만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대상은 없었습니다. 딱히 남자로서 느껴지는 사람들도 없었죠. 오만함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실망할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했어요. 어쩜 그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저의 아름다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요. 여느 날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친구가 집 앞에 데리러 왔어요. 함께 학교를 가면 많은 친구들이 인사를 건넸죠. 몇몇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오후 시간을 보내는 건 매일 하던 일상이었지요. 조금 더 놀다가 들어가자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급구마다하고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이날 아침 부모님께서는 제가 요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야단을 치셨고 딸이랑 오랜만에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그럼 오랜만에 딸이 저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종종 부모님께 만들어드리고는 했습니다. 스프와 파스타를 만들어 드릴 생각이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온 탓에 우당탕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일까요? 저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파스타면을 삶으려던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치게 되었고 냄비의 물은 넘어진 저를 덮쳤습니다. 끔찍했고 당황했고 아팠습니다. 당황하신 부모님들이 조치를 해주시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저는 왼쪽 얼굴 일부와 어깨, 팔등의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은 정말 힘겹고 눈물났습니다.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는 소견이었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 심각한 흉터가 남지는 않겠지만 그 전처럼 완벽하게 피부 재생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좌절하고 또 좌절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 화상 피부도 완벽히 고칠 수 있다더라 위로해 주셨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최대한 흉터가 남지 않는 게 중요했고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서는
6개월이 넘는 기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치료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 얼굴로 다시 학교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화상사고가 있어 휴학을 했다고 알게 된 친구들은 처음에는 걱정을 해주더군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며 빨리 다시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얼굴을 보지 않으니 점차 연락도 끊겼고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며 지내기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만큼은 꾸준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특별히 답장을 하지 않아도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절이 바뀌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시콜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죠. 같은 과 친구였지만 밥 한 번 먹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친구도 아니었어요. 저도 치료가 계속되면서 지치고 학교 생활도 궁금했던 차에 응원과 위로를 해주는 그 친구의 사소한 메시지들까지도 고마웠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조금 편해진 그 친구에게 우린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니까 였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민 온 민혁은 낯선 미국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키 작은 동양인이라며 매일같이 놀렸고 힘들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가장 예쁜 어떤 아이가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한테 얘 놀리지 마. 친구를 놀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또 얘를 놀리면 너희랑 안 놀아라며 자기를 감싸주었다고 해요. 그 이후 친구들은 그 예쁜 아이가 저를 감싸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을 놀리지 않았었다고 했죠. 그 일을 계기로 그 친구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자기 기억 속에 평생 그 아이의 당찬 모습이 고마웠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 착하고 귀여운 아이였네 하며 웃었더니 민혁은 그 아이가 저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민혁은 오로지 저만 바라봤고 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우리 집이 이사를 가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제가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웠다고 했죠.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저였기에 다가가 아는 체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진작 이야기했으면 친하게 지냈을 텐데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재생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복학 신청을 하고 학교를 다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은 없었습니다. 엉망이 된 얼굴을 들고 가기란 힘들었죠. 그렇지만 학교를 갈 수 있게 용기를 준 친구는 민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혁이조차 제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스카프로 얼굴을 감싸 변해버린 제 모습을 쳐다보느라 그 전처럼 많은 시선을 받았지만 그 전처럼 이야기라도 한마디 나눌까 반겨주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옷 사이로 보이는 화상 흉터와 스카프로 다 가리지 못한 제 얼굴을 본 친구들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의 반응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누구 하나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모습에 서운했습니다. 유일하게 민혁이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본 것처럼요. 민혁이도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저를 처음 봤을 텐데 말이죠. 학교에는 온통 제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어요. 소피 얼굴 봤어? 아이고 어쩌다가. 얼굴 하나 믿고 도도하던 애였는데 불쌍하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네. 우리도 조심하자. 등등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들리지나 않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처를 받고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가지 않자 유일하게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한 친구는 민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았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시선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당당한 게 매력이야.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뻤어. 더 이상 움츠려들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민혁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당당하게 스카프도 하지 않고 긴 팔도 입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말처럼 처음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며 학교에 다닐 때보다 더 진한 시선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옆에는 민혁이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마 민혁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두운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화장으로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옅어지는 흉터에 힘을 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만큼은 옅어지지가 않네요. 화려한 외모만 보고 관심을 보이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에게 있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부터 제 옆에서 지켜봐주는 민혁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소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상으로 인한 상처로도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살짝만 화상을 입어도 쓰라리고 아픈데 소피가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소피가 민혁의 도움으로 힘겨운 날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